Seriously? The South Korean military? 하버드 대학교의 군사 전략 강의실. 오늘도 세계 각국에서 모인 엘리트 학생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들은 미국, 유럽, 중국, 러시아, 중동 등 다양한 지역에서 온 젊은 장교 후보생, 군사 연구자, 정책 분석가들이었다. 강의실 한가운데 자리한 패트릭 윌슨 교수는 세계 각지에서 일어난 전쟁과 군사 전략을 연구해 온 베테랑이었다. 오늘 강의 주제를 발표하기 위해 그는 천천히 칠판으로 걸어가 흰 분필을 들었다. 그리고 단 한 단어를 적었다. Korean military. 순간 강의실에는 묘한 정적이 감돌았다. 그리고 곧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Wait, Korea? Are you serious? Isn't their military just a defense force under the US? We should be discussing China, Russia, or even Iran, not South Korea. 대놓고 비우는 학생도 있었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의문을 품는 학생도 있었다. 그중 한 명이 손을 들고 말했다. 교수님, 한국군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사례가 있나요? 솔직히 북한 때문에 존재하는 군대 아닙니까? 실전 경험도 거의 없고요. 학생들의 시선이 패트릭 교수에게 집중됐다. 그러나 교수는 오히려 흥미롭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마치 기다렸다는 표정이었다. 그는 천천히 학생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좋아요. 여러분이 가진 한국군에 대한 인식이 과연 맞는지 오늘 강의가 끝날 때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서 칠판에 다시 하나의 문장을 적었다. 살수대첩 612년. 일순간 강의실이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살수대첩이라는 단어를 알아보는 학생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곧 패트릭 교수는 입을 열며 강의실을 전쟁터 한복판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몰랐던 전쟁의 역사와 한국군의 숨겨진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칠판에 적힌 글씨를 본 학생들 중 몇몇은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다. 살수대첩, 한국 역사, 군사전략 강의에서 듣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던 단어였다. 패트릭 교수는 학생들의 반응을 살펴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612년 동아시아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제국 중 하나가 30만 대군을 이끌고 한반도를 침공합니다. 압도적인 병력 차이, 승리는 불 보듯 뻔해 보였죠. 그 순간 한 학생이 손을 들었다. 30만이요? 그 정도 병력이면 그냥 쓸어버리는 거 아닌가요? 강의실 여기저기서 수군거림이 들렸다. 패트릭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바로 그 생각이 함정이었습니다. 수나라 황제 양제가 이끌던 30만 대군은 단 5만 명의 고구려군에게 처참히 무너집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다. 말이 안 되잖아요. 누군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교수는 이미 칠판에 지도를 그리며 설명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 중심에 있던 인물이 바로 을지문덕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직접적인 전면전이 아닌 철저한 기동전과 게릴라 전술을 활용했죠. 그리고 마침내 살수라는 강을 기점으로 30만 대군을 유인한 뒤 보급로를 끊고 강의 수위를 조절해 적을 수장시켰습니다. 수나라군은 그야말로 학살당했고 겨우 살아 돌아간 병력은 3만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더 이상 비웃지 않았다. 몇몇은 노트에 적기 시작했고 몇몇은 화면을 검색하며 정보를 찾고 있었다. 하지만 패트릭 교수는 멈추지 않았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순신을 아십니까? 학생들 사이에서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수는 많지 않았다. 1597년 명량해전, 단 13척의 배로 133척의 일본 대함대를 격파한 전투죠. 강의실이 술렁였다. 13대 133.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들이었다. 패트릭 교수는 화면을 넘기며 명량해전 당시의 해류 지도를 보여주었다. 이순신 장군은 해류를 이용해 적을 좁은 해협으로 유도했고 조선 수군의 전선 기동력을 극대화해 전투를 지배했습니다. 결국 일본군은 패닉에 빠졌고 100척 이상의 배가 파괴되거나 탈출했죠. 학생들은 이제 완전히 집중하고 있었다. 이들이 알고 있던 한국군이라는 개념이 흔들리고 있었다. 패트릭 교수는 다시 앞으로 걸어 나오며 한마디를 던졌다. 이제 한국군이 약소국의 군대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강의실은 조용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현대의 한국군을 이야기해 봅시다. 강의실은 더 이상 조롱과 비웃음이 아닌 진지한 집중과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처음에는 한국군이 논의될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했던 학생들이 이제는 교수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 하고 있었다. 패트릭 교수는 화면을 넘기며 말했다. 좋아요. 역사적 사례만 가지고는 부족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현대 한국군을 살펴봅시다. 화면에 뜬 첫 번째
이미지 세계 최강 특수부대 중 하나로 평가받는 대한민국 UDT-SEAL의 훈련 모습이었다.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렸다. 한국에도 SEAL 같은 특수부대가 있었나? UDT 들어본 적이 있는데 패트릭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이어갔다. 한국군 특수부대는 현재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UDT-SEAL 707특임대, 해병대, 수색대는 실전 경험과 혹독한 훈련을 거치며 강력한 전투력을 유지하고 있죠. 최근 한미연합훈련에서도 미 해군 SEAL과 나란히 작전을 수행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화면이 바뀌고 이번엔 한국의 첨단 방산 무기들이 소개되기 시작했다. K9 자주포, K 흑표 전차, FA-50 전투기, 그리고 최신형 KF-21 보라매. 이름이 하나씩 언급될 때마다 학생들은 빠르게 검색을 하거나 노트에 적기 시작했다. 패트릭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K9 자주포는 유럽, 중동, 호주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구매했고 K 전차는 유럽 시장을 강타하고 있죠. FA-50 경전투기는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 여러 나라에서 선택했으며 KF-21 보라매는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한 명이 손을 들었다. 교수님, 한국군이 이렇게 강하다면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걸까요? 패트릭 교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은 질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군이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적인 전투력 강화에 집중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국군의 진정한 강점은 바로 그는 다시 화면을 넘기며 마지막 장을 열었다. 실전 경험과 전술적 대응 능력입니다. 화면에는 소말리아 아덴만 여명 작전 2011, 당시 대한민국 해군 UDT 대원이 선박을 장악하는 모습이 나와 있었다. 2011년 대한민국 해군 청해부대가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납치된 사모 주얼리오를 구출하는 작전을 감행합니다. 단 한 명의 인질도 희생시키지 않고 모든 해적을 제압했죠. 이 작전 이후 한국군은 전 세계적으로 실전 경험이 있는 특수부대를 보유한 군대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학생들은 이제 완전히 몰입해 있었다. 이런 작전이 있었어? 완벽한 작전이었네. 한국군이 생각보다 훨씬 강하잖아. 강의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러나 패트릭 교수는 아직 끝이 아니라는 듯 말을 이었다. 하지만 한국군에 대한 편견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 저 역시 그런 오해를 할 뻔한 경험을 했습니다. 학생들은 다시 궁금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얼마 전 한국군에 대한 선입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건을 겪었죠.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강의실이 숨죽이며 기다리는 가운데 패트릭 교수는 다음 이야기를 꺼내려 하고 있었다. 솔직히 말하면 저 역시 한국군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패트릭 교수의 말이 끝나자 학생들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강의 내내 한국군의 강점을 강조하던 그가 직접 편견을 가졌었다고 고백했기 때문이다.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그 편견이 완전히 깨진 계기가 있었죠.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가 화면을 넘기자 대형 스크린에는 한 장의 사진이 떠올랐다. DMZ, 비무장지대. 학생들은 흥미를 보였다. 한국과 북한의 경계 지역? 패트릭 교수는 설명을 시작했다. 작년 나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참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 특전사 대원들과 미군 특수부대가 함께 고지 점령 작전을 수행했죠. 나는 한국군이 미군 수준을 따라잡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내 생각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다. 학생들은 숨죽이며 그의 이야기를 기다렸다. 패트릭 교수는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말을 이었다. 훈련의 목표는 DMZ 인근 가상의 적 거점을 급습하고 장악하는 것. 한국 특전사 대원들과 미군 특수부대원들은 각각의 팀을 이뤄 작전을 수행해야 했다. 미군 측에서는 경험 많은 네이비, 시리우스 네이비 SEALs과 델타 포스 델타 포스 요원들이 참여했다. 패트릭 교수는 자연스럽게 미군이 압도적인 성과를 낼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작전이 시작되자 상황은 예상과 전혀 다르게 흘러갔다. 한국 특전사 대원들은 완벽한 팀워크와 스피드로 움직였다. 고지 점령을 위한 도립 작전에서 미군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인 전술을 구사했다. 그들의 기동력과 판단 속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장애물을 넘고 엄폐물을 활용하며 적의 반격을 예상한 듯 선제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전략적 사고는 단순한 훈련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미군 장성들조차 이건 예상치 못한 결과다 라며 놀라워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훈련 중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미군 팀이 예상치 못한 적군 역할의 기습을 받으며
일시적으로 후퇴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때 한국 특전사팀이 즉각 반응하여 미군을 엄호하며 반격을 주도했다. 순식간에 전황이 뒤집혔다. 미군 팀이 퇴각할 틈을 주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적을 제압하는 전략을 보여줬죠. 나를 포함한 미군 참관단은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미군 지휘관들은 한국 특전사 대원들에게 다가가 이건 대단한 수준이다 라며 악수를 청했다. 패트릭 교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나는 깨달았습니다. 한국군이 단순한 방어군이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최전방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군대라는 것을. 강의실은 숨죽인 채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처음 한국군을 비웃던 학생들은 이제 더 이상 말이 없었다. 오히려 노트에 필기하며 화면을 사진으로 찍으며 정보를 정리하기 바빴다. 그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교수님, 그럼 이제 한국군은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패트릭 교수는 빙긋 웃으며 마지막으로 화면을 넘겼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내 평가가 아닙니다. 미군 고위 장성들이 직접 평가한 내용입니다. 화면에는 미국의 군사 분석 보고서가 나타났다. 대한민국 육군, 해군, 공군은 이제 세계적인 수준의 전력을 보유한 강군이다. 한국군 특수부대는 미군 및 서방 특수부대와 동등한 수준의 작전 수행 능력을 입증했다. 학생들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처음엔 비웃던 그들이 이제는 진지한 눈빛으로 한국군을 바라보고 있었다. 패트릭 교수는 마지막으로 말을 덧붙였다. 자,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한국군은 약소국의 군대입니까? 강의실은 조용했다. 그리고 누군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No, South Korea has one of the strongest militaries in the world. 그 말을 시작으로 학생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패트릭 교수는 만족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강의의 결론입니다. 강의실은 정적에 휩싸였다. 처음 한국군을 비웃던 학생들은 이제 모두 패트릭 교수의 말에 완전히 몰입해 있었다. 하지만 교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잠시 침묵을 유지한 후 다시 입을 열었다. 그리고 나는 한국군의 또 다른 면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전투력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냉철한 판단력과 조직력입니다. 그가 화면을 넘기자 이번에는 어두운 바다 위를 비추는 헬리콥터의 열화상 영상이 나타났다. 이 작전은 2023년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실화입니다. 학생들은 다시 웅성이기 시작했다. 호르무즈 해협, 그곳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활동하는 지역인데 패트릭 교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2023년 7월 한국 상선 한 척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체불명의 무장 세력에게 납포될 위기에 처했다. 패트릭 교수는 당시 미국 국방부와 함께 실시간으로 이 사건을 보고 있었다. 당시 미군은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군은 단 몇 분 만에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해군의 청해부대가 아덴만에서 즉각 출동했다. 그들은 정찰 드론을 띄워 선박의 정확한 위치와 무장 세력의 규모를 파악한 후 신속하게 작전 계획을 수립했다. 패트릭 교수는 화면을 넘겼다. 화면에는 검은 밤, 고속 침투하는 한국 해군 UDT 대원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한국 특수부대원들은 SEAL 대원들처럼 수중 침투 기술을 활용해 배에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단 몇 분 만에 상황을 장악했습니다. 한국 해군은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이 무장 세력을 제압했다. 학생들은 다시 충격에 빠졌다. What? No shots fired. How is that even possible? 패트릭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바로 한국군입니다.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면서도 단 한 번의 실수 없이 작전을 성공시켰죠. 한국 해군이 선원 전원을 구출하고 무장 세력을 제압하는 데 걸린 시간 단 7분. 이후 미군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 해군 특수부대의 작전, 수행 능력은 세계 최정상급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패트릭 교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미군이 최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군을 직접 경험하고 난 후 내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죠. 그는 손을 깍지 낀 채 학생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우리는 흔히 강대국의 군대만 주목합니다. 그러나 진짜 강한 군대는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전에서 증명됩니다. 한국군은 바로 그 점에서 강한 군대입니다. 처음에는 한국군을 비웃던 학생들이 이제는 고개를 끄덕였다. 강의실 뒤쪽에서 손을 든 한 학생이 말했다. 교수님, 한국군이 이렇게 강하다면 앞으로 국제안보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패트릭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화면을 넘겼다. 그 이야기는 오늘 강의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뤄보겠습니다. 패트릭 교수는 화면을 넘기고는 조용히 학생들을 바라보았다. 처음 강의가 시작될 때 학생들의 태도는 어땠는가? 조롱, 비웃음, 무관심.
그러나 지금 그들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진지함, 존경, 그리고 경외심. 그는 가볍게 미소를 짓고는 말했다. 자, 이제 강의를 시작할 때 제가 했던 질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는 손을 뒤로 깍지 낀 채 천천히 강의실을 걸어 다녔다. 한국군은 과연 단순한 미국의 보호를 받는 군대인가? 한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나 곧 한 명의 학생이 조용히 중얼거렸다. No, 그 한마디가 시작이었다. 학생들은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강의실 곳곳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한국군은 오히려 세계에서 가장 실전 경험이 많은 군대 중 하나네요. 이 정도 방산 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몇 안 되죠. 특수부대, 전략, 역사, 우리가 너무 과소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패트릭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한국군은 단순한 방어군이 아닙니다. 이제는 독자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국제안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강군입니다. 그가 화면을 넘기자 마지막 이미지가 떠올랐다. 한국군이 세계 각국에서 수행한 평화유지, 작전, 해외 파병, 그리고 국제적인 군사협력 프로젝트. 여러분, 미래의 전장은 단순한 국력 싸움이 아닙니다. 어떤 군대가 실전에서 더 강하고 더 전략적으로 움직이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그리고 한국군은 이미 그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학생들은 노트를 덮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한 명이 조용히 말했다. 교수님, 저는 한국군에 대해 더 연구해보고 싶습니다. 또 다른 학생이 손을 들었다. 저도요. 한국군의 전술과 기술은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강의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패트릭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습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의 관점을 바꿀 수 있었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는 가볍게 마무리하며 말했다. 자, 그럼 강의는 여기까지. 여러분, 다음 수업에서 다시 만납시다. 학생들은 깊은 생각에 잠긴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날 이후 하버드 대학교 군사전략 강의실에서는 한국군에 대한 새로운 연구 주제들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한국군의 강함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